자, 합시다. 47쪽 보시면 스텝 1에 질문이 있습니까? 자, 49쪽. 49쪽에 질문이 있습니까? 쪽도 질문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3-1에서부터 수학 3까지를 수업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몇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 중 하나인데요. 5번 문제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저랑 수학상 일품 수업하셨던 분들은 혹시 지금 어이 니들 B냐? B지? 니들 B반이지? C반이구나. C반이지? 니네 수업 시간에 수상 일품해? 네. 부제에 잡혀있나? 수상 일품 있어? 혹시 D반 친구들은 수상 일품 해? 니들도 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번 겨울에 수상 일품 풀고 있는 거 맞아요? 얼마 전에 했었던 이 문제 기억나요? 이건 5고 이건 이거고 이거? 이거 기억나요? 이 문제 할 때 했었죠. 이 얘기가 한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5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우리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답을 근이라 그러거든요. 원래는 보통 우리한테 이거 직접 구하라 그래요. 야, 근 구해와! 이렇게 시켜요. 근데 갑자기 출제자가 답을 왜 알려줘요? 한근이 -3이라고 답을 왜 알려줘요? 네. 근을 왜 누가 그랬지? 네, 출제자가 근을 알려주는 건 이 식에다가 근을 대입해 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옳게 성립하는 숫자는 오직 근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몇몇 학생들은 놓치고 있더라고요. 윤서야, 이 식에다가 4 대입해도 돼? 안 되죠. 4 대입하면 3은 0이다. 이상한 말이 돼버리잖아요. 5 대입해도 돼? 안 되죠. 0 대입해도 돼? 안 되죠. 근데 뭐만 대입할 수 있어요? 1만 대입해도 돼요. 왜 1만 대입해도 돼요? 1이 근이니까 1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즉 5번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고 전개를 하셔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K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7번은 이렇게 푼 거 맞아? 이렇게 고쳐서 푼 거 맞아? 안 물어보길 잘했다. 야, 아니 안 물어보길 잘했다래. 물어보길 잘했다. 야, 7번 봐봐. 그럼 도리도리 하신 분들은 7번은 어떻게 풀었어요? 범위 나눴다. 범위 나눴다. 야, 범위 나눴는데 서로 얼굴 한번 봐봐. 옆에 범위 나눴다고 하는데 얼굴 한번 봐봐. 아주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절대값 문제를 푸는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좋아요. 절대값 문제에서 범위 나눠서 풀면 절대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좋은데 이제 기본기 갖췄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면 더 좋겠죠? 봐봐. 절대값 x랑 x는 같다고 항상 보장할 수 있나요? 얘네들은 같아요? 물론 뭐 3 같은 애에다가 한쪽에 씌우고 안 씌우면 같겠지만 -2한테 씌우면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절대값 x를 제곱하고 그냥 x를 제곱하면 항상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건 항상 같죠. 왜냐면 어차피 절대값이어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대로 제곱을 하나 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거기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x제곱을요 얘로 대신 쓸 수 있다는 거죠. 절대값 x의 제곱.
적으시면 뭐가 좋냐면 저 절대값 x라는 것 자체를 약간 하나의 기호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24니까 2 차이 나게 하려면 6이랑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시겠죠? 그럼 절대값 x가 뭐래요? 마이너스 6 아니면 4 이렇게 되시겠지. 아니 근데 숫자에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 6이 어떻게 나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와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원래 맞는 답이 나오죠. 어떻게? 아 김윤우 저요? 그래프 그렸다는 게 이거 그래프 그렸다고? 아, 그거 어떻게 되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래? 근데 약간 그저 보니까 좀 뾰족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 테크닉은 고1까지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겁니다. 고1까지도 충분히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해.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이러니까 불안함이 좀 생겨버리잖아. (1번은) 1번은 근계로 푸나요 이거? 근계로 풀어도 되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하고 3 한번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고 뭐 취향 것이고 4번은 4번 괜춘? 4번도 한근이 A라고 알려줬으니까 일단 식에다가 A 대입하죠. 2차 방정식에. 그 다음에 양변 A로 한번 나눠서 푸는 거 괜춘? 안 괜춘? 그래요? 넘어가 볼게요. 50쪽 펴자마자 나오죠. 9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리고 전 집에 갔는데 그러네 이거. 개수가 A-2 B 순서잖아요. 첫 번째 줄에. 근데 두 번째 줄로 가면 개수가 B-2 A 순서로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뭘 근으로 갖는다고요? 역수를 근으로 갖는다고요. 즉 위에 적혀있는 첫 번째 줄에 적혀있는 근 두 개에 역수 취하면 아래 거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역수 취해서 3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n이 몇이야? n 마이너스 1이고 m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몇 초 안에 문제가 똥땅 하고 끝나겠죠? So fast. 네. 10번에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뭐 판별식 때리면 될 거고. 근데 잠깐만 10번 문제 보니까 그 생각나네. 사실 뭐 판별식을 쓰면 돼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모두 그거 한 큐로 해결이 되지만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잘 대답해요. 어떻게 하냐면 A를 2로 나눠요. 제곱하면 산수함이 돼요. 이거 혼나 잘해. 근데 왜 이건 못해?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애들 갑자기 대답을 안 해. 비슷한데요. 가운데 있는 1차함을 반으로 나누신 다음에 제곱했을 때 얘 뭐가 되시면 되냐면 A랑 C 곱이 되시면 돼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편하게 잘 쓰시거든요. 뭐 근데 어차피 이거 정리한 거나 이거 정리한 거나 둘 다 그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하시면 똑같은 건 맞지. 자, 혹시 질문이 있냐고 안 물어봤죠? 자, 50쪽, 51쪽에서 질문 있습니까? 13번. 10, 13번과 19번과
어쩔 TV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커레스트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소수를 근데 나 앞에서 보고 있는데 니네 왜 이렇게 잘하냐? 맞춘 것도 많고 질문도 없고 숙제 다 하신 분? 나 오늘 숙제 다 했다. 모르겠는 거 뺄거 빼고. 그런 거 숙제 다 했다 그래. 다시 들어봐서 반 되나? 네. 여러분 보통 2차 방정식에 답을 근을 구할 때 1차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거 근거할 때 근의 공식 쓸까? 인수분해하지.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얘가 근으로 자연수가 나왔대요. 자연수 정도면 되게 답으로 깔끔한 답이잖아요. 자연수가 나오는데 근의 공식 써서 답 구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연수랑 깔끔한 답이 나오니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보통 인수분해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얘가 x 곱하기 x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개를 곱해서 p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p가 소수라며. 그럼 소수는 뭐밖에 없어? 1 곱하기 p밖에 없는 거죠.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부호는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셔야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빼기 p랑 x 빼기 1이랑 은0 이렇게 되고 그는 1이랑 p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뭐 아니면 다시 얘를 전개해서 이게 된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시면 1 더하기 p는 a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기억 보기를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p가 소수라 그랬는데 기억 보기 보시면 a도 소수래요. 그럼 얘들아 p한테 1 더해서 a 되는 거잖아. 여러분 소수 중에서 1 차이 나는 소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2왕 3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아? 기억은 맞네. 왜 1 차이 나는 게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짝수인 소수가 2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럼 니은 보기가 자동으로 되죠. 여러분 a가 3보다 더 큰 숫자를 넣으면 얘가 3보다 큰 소수면 아마 홀수라는 얘기일 거고 그때 a는 짝수가 될 겁니다. 맞죠? 디귿은 좀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a가 5의 배수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a가 5의 배수니까 니네 5의 배수를 식으로 어떻게 적어? 뭐야? ok라고 적는 거 맞지? 오케이. 할 줄 알았다 그거. ok라고 적지? 그럼 요거 넘겨보시면 p는 ok에서 1 뺀 거잖아요. 즉 p라고 하는 소수는 5의 배수에서 1을 뺀 형태잖아요. 작은 거부터 세시다 보면 30 이하에 몇 개 있는지 금방 세실 겁니다. 예를 들어 5에서 1 빼면 4 소수 아니죠? 10에서 1 빼면 9 소수 아니죠? 15에서 1 빼면 14 아니죠? 20에서 1 빼면 맞네요 19 25에서 1 빼면 아니죠? 30에서 1 빼면 29 맞네요 두 개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아마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아마 내년까지는 진짜 꾸준히 알뜰히 써먹으실 거예요. 아닌가? 수능 볼 때까지 써먹을라나? 부정방정식이 뭔지 알아? 인정방정식 못 참겠다. 너무 재미없다. 내가 뭐랬지 들었어? 긍정방정식의 반대래. 대신 왜? 한 번 더 하지? 모정방정식의 반대라고?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시간 사람들 미실 것 같은데. 부정, 정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정할 수 없냐면 제가 얼핏 비슷한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x랑 y를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죠. 2 더하기 0도 될 거고 3 더하기 마이너스 1도 될 거고 100 더하기 마이너스 98도 되는 거죠. 분수 포함하고 무리수 포함하면 훨씬 많은 거죠. 엄청 많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x랑 y가 특정하게 뭐라고 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특별한 조건이 붙죠. 여기다가 제가 조건을 붙여볼까요? 야, 더해서 2가 되는데 x랑 y는 둘 다 자연수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답은 뭐예요? 1이랑 1밖에 안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 부정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뭐 특별히 단원으로 모아가지고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좀 배워보자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냥 전체적인 중고등학교 교과 안에 한 문제씩 이렇게 툭툭툭툭 던져놔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랄까 좀 모아서 유심히 공부할 기회가 없고 잘 못해. 자 봐봐 19번에 이 문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자연수 mn 동그라미 쳐봐. 두 자연수래. 자연수 mn이래.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야 공부 못하는 애 특징 뭔지 알아? 야 니네 문제 풀 때 자연수 그거 봤어? 공부 못하는 애 특징 못 봤어. 못 봤음. 저런 말이 있었네?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는 애는 봤긴 봤어. 근데 보고 뭔 생각하냐면 아 내가 답을 다 구하고 나면 mn이 자연수로 나오나 보다.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 아 답이다 자연수인가 봐. 근데 이거 문제 좀 풀 줄 아는 학생은 이거 보면 긴장하셔야 돼요. 부정방정식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내가 이거 일일이 숫자 대입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그나마 얘는 부정방정식 문제 중에서는 숫자 대입 안 하고 깔끔한 문제인데 봐봐. 양변을 제곱하면요 n제곱 플러스 12는 m제곱이 되죠. 여기서 n제곱 반대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2가 되죠. 그럼 m 플러스 n 곱하기 m 마이너스 n은 12가 되죠. mn이 자연수래잖아 준서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뭐야? 얘 자연수가 되는 거지. mn이 자연수래잖아 주호야. 이거 뺀 건 뭐야?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면 이건 뭐 돼? 너도 주호구나. 얘는 정수가 되지. 뒤에 자연수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양수죠. 자연수니까 양수랑 뭐랑 곱해야 양수인 10이 나와요? 얘도 양수이겠죠? 그래서 양수인 정수라서 사실 얘도 자연수긴 합니다. 요런 생각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자연수가 커요? 이자연수가 커요? 왼쪽. 당연히 왼쪽이 커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자연수 두 개 곱해서 1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몇 곱하기 몇? 12 곱하기 1. 알았어. 일부러 안 되려고 한 거야. 그 다음 6 곱하기 2. 그 다음
4 곱하기 3 이렇게 딱 세 종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되고 다시 4 곱하기 3은 안 돼요. 이거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애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봐봐. 이게 10이 1이면 얘가 10이라는 거야. 얘가 1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얘랑 얘 더하면 뭐야? 2m이 되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13 되는 거야. 그러면 m이 자연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mn 구할 때 어허 이거 10분이가 더하면 이게 2m이겠구만 빼면 이게 2n이겠구만 해주시면 금방이죠. 해서 세. 해서 mn 구해보세요. mn 구해보세요. 키우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도 잘해. 이거 맞죠? 애들이 숙제도 열심히 했어. 승주야, 내가 어제 윤호한테 숙제 냈다. 앞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토요일에 일어나면 승주한테 모닝콜 하라고. 아이 진짜. 그냥 씹었지. 이제 이거 말고 없어요? 뭐랄까 똑같은 걸 배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문제 나오는 뉘앙스가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고 조금 달라. 고등학생들은 지금 21번부터 시작하는 이런 활용 문제 잘 안 나오거든. 아 맞아 이런 활용 문제 뭔가 이상하게 약간 중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52쪽 볼게요. 이거 질문하라 그러면 23번이랑 24번은 무조건 하던데. 맞아? 아니야? 20번이야? 23번이 쉽다는데요. 뭔 소리야? 자 24번에 보자. 24번 괜찮아. 24번이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야. 여러분 선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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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왔어. 생각날 때면 어? 소금을 없어졌다는데 잘 들어봐. 빙커가 있어. 빙커 안에 제가 물을 붓고 소금을 탔어요. 그럼 여기 소금 알갱이들이 이렇게 떠다니겠죠? 네. 아, 버블티로 할게요. 아무리 봐도 소금이 이 사이즈는 좀 그렇잖아. 뭐였지 먹고 싶어? 자, 여러분이 버블티를 좀 더 버블티처럼 힘들었다고 하면 되지. 땡땡 자, 버블 안쪽에 딸 때가 자, 여러분이 버블티를 샀어요. 길 가다가 아 오늘 저녁도 못 먹었고 아 나가서 제시도 봐야 되고 졸리기도 하고 뭐 좀 마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대용량 버블티를 판대요. 10리터짜리. 네? 10리터짜리 버블티를 샀어요. 펄도 졸라 추가했어. 펄 얼마 들어있어요? 하니까 펄 Xg 정도 들어있대. 펄. 여기까지 이해됐지? 세이즈나 자 이제 간다. 여러분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너 버블티 한 입만. 나 방금 약간 임자한 따라한 건데 버블티 한 입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응 알았어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숨을 들이마시면 안 되는 거야. 뱉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쭉 하고 6리터를 빨아먹었어. 그럼 니네 지금 이연에 뭐 하나 물어보자. 펄 얼마나 남았어? 펄이 얼마나 남았어? 다 X만큼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도 네, 남은 펄 펄은 고르게서 필요는 거잖아요. 펄은 소금물을 고르게 섞었다고 하는 게 맞죠.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펄은 모르 펄은 고르게 섞었다고 하는 게 맞죠. I don't know 펄 그렇겠죠. 남았는데 펄. 야 이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왜 이만큼 남았다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여러분이 시키지 않았지만 뇌가 자동으로 뜨르르르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 버블티가 10리터 있었는데 6리터를 처먹었으면 남은 버블티 양이 원래 있던 양의 5분의 2만큼 남았겠구나. 그래서 펄도 그만큼 남았겠구나.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동 처리된 그 계산을 분석해 볼게요. 분석해 볼게요. 아 잠깐만 나 펄이 안 볼래. X 싫어. A라고 할래. 난 T가 좋은데. 그럼 또 공시하면 돼. 아니 자 그럼 봐봐. 여러분의 남은 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펄이 A만큼 있었는데 5분의 3A만큼 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5분의 3A만큼 줄었어요? 처음에 10리터가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먹은 양이 6리터고 이것을 제가 자동으로 암산해서 계산을 처리했더니 5분의 3만큼 먹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제가 A로 묶어보면 1 빼기 5분의 3 이렇게 한 거네요. 아니 10분의 6 이렇게 계산한 걸 여러분이 지금 5분의 2A라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 1이 뭘 의미해요? 1? 전체 전체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100% 있었다고. 10은요? 10 처음에 있었던 용액의 양이죠. 버블티의 양. 6은 맛있냐 마신 양인 거죠. 나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자, 다시 6m 채웠어. 친구가 쪽 빨았다가 쪼르르. 내가 어떻게 기침을 하면서 콜로카드를 쪼르르 다시 뱉었다고 치자. 다시 10m 완성 복귀했어. 좀 약간의 아밀라제가 추가된. 그래 좀 늘었다고 칠 수도 있지. 10m 플러스 알파 정도 됐는데 이번엔 친구가 와가지고 8리터 아니다 7리터를 먹은 거야. 7리터를. 그럼 여러분 펄 얼마 남았어요? 10분의 3A만큼 남죠. 네. 근데 그 계산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A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는 거야? 1 빼기 10분의 친구가 먹은 양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이거를 왜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요. 이제 친구가 먹은 이 양을요. 보통 문제에서 미지수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X리터를 먹었대요. 이상했던.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버벅버벅 막히거든요. 아까 6리터 먹었을 때는 5분의 2A 남았어요. 잘만 대답하다가 왜 이거 X라고 바뀌면 이렇게 되냐고. 펄 얼마 남았어요? A에다가 1 빼기 10분의 X 곱하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남은 알갱이의 양 계산할 때 이거 곱한다는 거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문제 시작할게요. 야 농도가 10%인 소금물 100g이래. 자, 농도가 10%짜리 소금물 100g이래. 여러분 맨 처음에 소금 얼마 들어있어요? 10g 들어있다는 거 이해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에 소금 10 들어있어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걸로 치면 최초에 들어있던 펄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A로 했었죠? 이번엔 10인 겁니다. 자,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소금물을 뭐 퍼냈다? 먹었다? 같은 표현인 거죠? 옆에 와가지고 소금물을 Xg 쭉 먹고 갔어요. 그럼 소금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남은 소금 얼마나 남았어? 1 마이너스 여기다가 곱한다는 거죠. 뭘 곱해?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하시면 되죠. 왜 10이야? 맨 처음에 소금을 100이 썼다고 분명 적혀있는데. 이해돼?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이게 뭐야? 이거 한글로 설명해봐. 이게 뭐야? 남은 소금인 거죠. 네. 친구가 와서 한번 쪽 빨아먹고 갔더니 나한테 남은 소금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친구가 X만큼을 먹고 가서 다시 맹물을 X만큼 부었대요. 근데 맹물 X만큼 부었다고 소금이 다시 늘어나? 아니잖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금은 이제 다시 이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번엔 친구가 와서 2X만큼 또 쭉 빨아먹었대요. 그럼 또 소금이 줄어들죠? 소금이 줄어들죠? 뭐 곱하라고? 1 마이너스 100분의 2x 먹었죠 이번에. 그럼 여기까지 곱하면 이게 뭐예요? 친구가 소금을 2번 먹고도 남은 진짜 찐 남은 소금인 거죠. 그러고 다시 어차피 맹물은 다시 채워놔요. 지금 얘가 먹을 때마다 티 안 나게 하려고 다시 맹물 채워놓는단 말이야. 그럼 다시 소금 물은 100g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농도가 몇 퍼센트 됐어? 농도가 4% 됐어. 그럼 100g 농도 4% 안에 소금 얼마 들어있어? 아 4.8이야? 에라이. 그럼 남은 소금은 4.8 남은 거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계산이 아직 더럽게 보이는 거죠. 계산이 더러운 건 맞는데요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누가 그랬죠?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했을 때 10을 잘 세우면 된다고 누가 그랬어? 아까 누가 그랬는데? 남자인데? 너냐? 10을 잘 세우시면 한 줄이면 10은 끝나요. 생각보다 이 문제가 이 다음에 이제 숫자 계산이 들어온 건 맞는데 10 세우는 건 한 줄이면 깔끔하게 끝나요. 이거 푸시면 돼요 이제. 근데 뒷칼은 안 그려도 되는 양변에다가 1000씩 곱할 거 1000씩? 10 하나 다 달려있잖아. 1000씩 곱하면 되잖아. 1000씩 곱하면 얘 앞에는 만이 붙죠. 만. 그 만에 100 넣어주시면 100-x 곱하기 100-2x가 여기다가 1000 곱하면 4800 이렇게 되나? 이거 전개해서 풀면 돼. 소금한테 소금. 뭐라고 했어? 소금한테 소금이. 우리 윤호가 사람 많다고 안 좋네. 심지어 저놈들이 문제야. 재밌다고 해주잖아. 재밌다고. 저런 거 보면 내가 니들한테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이 소리 듣는 게 칭찬인지 잘 모르겠어. 칭찬이죠. 이거 전개해 보시면요 숫자가 더럽고 계산이 빡쳐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 한 열에 9문제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열에 9도 아니야. 열에 10문제가 다 인수분해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인수분해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근해 공식 때려 넣으면 차라리 빨리 나올 때도 있어. 이거 숫자 깔끔해? 깔끔해요. 깔끔해? 이거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150x에 2600이래. 마이너스 130이랑 20. 그래서 x는 20이랑 130. 아 뭐래? 근데 소금을 100g에서 130을 퍼낼 수는 없으니까 답은 20이겠죠. 자 봐봐. 이거는 약간 그 아이언맨으로 치면 마크 1 같은 거야. 프로토타입이고 조금 더 개량형을 보여줄게.
조금 더 대량형을 보여줄게. 여기 몇 분에 끝나? 10분에 끝나? 여기에 좋은 일이 있나 봐. 제가 지금 여기 적힌 거 이 노란색 혹시 처음에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거? A. 소금이었죠? 처음에 소금 10g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끝날 때 지금 소금 4.8로 끝났다 해가지고 소금으로 식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럼 저 노란 거 둘 다 소금의 양이라는 것까지 동의하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럼 양변에 음 100분의 분의 100을 곱해볼게요. 이 100분의 100이 뭐냐면요. 여기서 분자에 있는 요거 있죠. 얘가 현재 문제에서 소금 물의 양이 100이라고 해서 제가 100이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양변에 소금물을 곱한 거예요. 100분의 소금물을. 근데 자네들 혹시 100분의 소금 곱하기 소금물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나? 농도. 이게 농도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분의 소금 곱하기 소금물이면 이게 뭐 되는지 아나? 이게 농도거든. 여러분 그래서 농도로 시작해서 농도로 끝나셔도 같은 값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다행히 소금물이 딱 100g이니까 너무 예쁘게 이래 계산이 됐지만 가끔 가다가 소금물 막 350g으로 한다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그때 괜히 소금 구한다고 낑낑대지 마시고 농도에다가 딱딱 곱하면 다시 농도 되고 끝나요. 농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식을 세우실 수 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문제 풀어보면 페인트 가지고 하거든요. 흰색 페인트에서 Xg을 퍼내고 검은색 페인트 부었다. 아직 안 풀렸는데 어떻게 벌써 R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어? 그걸로 해요. 그거 하실 때 보면 애들이 겁나 당황해요. 소금물로 풀 때는 맨 처음에 소금 계산하고 풀었는데 흰색 페인트는 뭘로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래요. 그럼 이렇게 푸시면 편해요. 맨 처음에 흰색 페인트잖아. 그럼 걔는 순도 100%짜리 흰색 페인트인 거죠. 흰색 페인트의 농도가 100%인 거죠. 그럼 100%로 시작해서 한 번 곱하고 또 퍼내면 또 곱해. 그랬을 때 나중에 흰색 페인트랑 검은색 페인트가 50일 때 49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농도가 얼마 된 거야? 농도가 51 되고 끝난 거죠. 선생님 왜요? 왜 소금과 소금물을 붙였는데 뭐 하는 거죠? 100분의 소금 곱하기 소금물이 몇도 공식 아니야? 100분의 소금 아닌가? 소금 생물 아니 근데 소금물분의 소금이 공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모가 그럼 나 죄송. 분자 분모 바꿔야 된다. 아, 네, 공부가 이게 소금물이 아니라 요거 소금물이 아니라 반대로 구했다. 얘가 소금물이다. 이거 24번 말고 또 뭐 할까? 몇 번? 26번이요. 5번하고 6번? 지금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높이를 나타내는 식인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높이가 몇 이상?
36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3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넘겨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40t 플러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고마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계산하면 1부터 9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2차 부등식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아닌데. 이렇게 풀면 좋지만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고. 니네 너무 그냥 편하게 2차 부등식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까봐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아직까지 중학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2차 부등식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뭘로 해야 돼? 맞아, 갖다 보고 하는 거야. 36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해서 를 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t가 몇 나와? 1 또는 9 나오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공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지금 여기 높이 36인 순간이 있을 거잖아. 그럼 얘가 36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언제와 언제 사이야? 1초일 때 올라가는 거고 9초일 때 다시 내려오다가 36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와 9초 사이. 그럼으로 몇 초 동안? 8초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26번. 26번. 그 뭐랄까? 너희 맞죠? 자, 예서야,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자, 9에서 1을 빼면 우와, 털이다. 야, 다시 봐. 야, 나 봐봐. 너 시계 봐봐. 너 1시에 잤어. 9시에 일어났어. 몇 시간 잤어? 9시. 오케이. 아, 이거 9시간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그러면 26번 보면 진짜 그 아주 진한 사골육수 같은 문제입니다. 정말 한 20년 동안 숫자 한 번 바뀌지 않는, 숫자 종종 바뀔 때 있는데 크게 바뀌지 않는 진짜 사골육수 같은 문제입니다. 26번 사골.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신 대비 하실 동안 이 문제 졸라게 많이 풉니다. 최소 5번의 보장드리죠. 많으면 한 10번까지도 똑같은 거 푸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할 때 처음에 잘 해두시면 나중에 할 때 편해. 아마 전 MDP 선생님이니까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더 많이 푸시게 될 거예요. 저보다. 그리고 왠지 제 생각에 창민쌤은 이거를 함수로 그래프 그려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보여줄게요. 함수 안 하는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이거 되게 귀엽게 배우잖아. 이거 1차 함수라고 안 부르잖아. 정비례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맞아요? 정비례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라고 부른대요. 자동차랑 기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달린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동차가 달린 거리는 시간, 나 이제 오늘부터 t 이렇게 안쪽 그렸는데 t에 비례한다는 거야. 이때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도 배우지만 이 앞에 비례 상수가 있죠. KT. 아이씨, 제가 KT라고 열받아 안 해. 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차는 이런 표현 처음 봐서 읽는 거예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얘 값은 t의 제곱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상수가 존재하거든. 식이 이렇게. 이게 지금 자동차의 위치와 그리고 기차의 위치를 나타낸 식인데요. 자 봐봐. 이제 뭔 문제가 있냐면 t가 시간이잖아. 그럼 둘이 동시에 준비 땅 하고 출발해. 그럼 여러분 출발하는 시간은 시간이 0초일 때 얘기하는 거죠. 네. 0 대입해봐요. 자동차 어디 있어요? 0에 있어요. 위치가. 기차에 0 대입해봐요. 기차 어디 있어요? 0에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식은요. 자동차랑 기차가 0초일 때 둘 다 0에 같은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 기차보다 자동차가 6km 뒤에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출발하는 순간인 0초 0초를 넣었을 때 자동차가 6만큼 작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 자동차 위에 마이너스 6 달아주면 되겠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 이제 그럼 여기서 드디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만. 제가 수학상에서 막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방정식에 그는 대입할 수 있다. 그거보다 한 17배쯤 더 중요한 얘기. 를 언젠가 하겠습니다.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할래요. 나 오늘 함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들어봐봐. 자 자동차랑 기차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자동차가 기차를 추월한대. 야 추월하는 그 순간 얘가 뭉 가고 있는데 얘가 추월한대. 추월하는 그 순간에는 서로 위치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20분 후에 자동차 위치라고 하면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0a 마이너스 6이겠네. 20분 후에 기차 위치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20 대입해가지고 400b 하면 되겠네. 이게 20분 후에 자동차랑 기차죠. 그때 추월을 할 수 있다는 건 둘이 그 순간의 위치가 같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자 거기 5번째 줄에 준서야 5번째 줄에 읽어봐. 또한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 그로부터 10분 후에 다시 자동차가 추월한대잖아. 그럼 준서야 그럼 두 번째로 추월하는 순간은 출발한 지 몇 분 지난 다음에야? 그쵸? 30분 지난 다음에죠? 그래서 출발한 지 30분 지난 다음에 자동차 어디 있어요? 30a 마이너스 6의 자동차 있죠? 기차 어디 있어요? 900b의 기차 있는 거죠? 또 추월하니까 또 그 순간의 위치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A랑 B가 나옵니다. A는 숫자가 뭐 그럭저럭 나오는데 제가 보통 풀어보면 B가 엄청 작아요. B가 몇백 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A가 몇 나와? A가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나오고요. B 계산하면 100분의 1 나와요. 100분의 1. 자 마지막 잠깐만 20초 안에 종치니까. 자 기차가 자동차보다 30km 앞에 위치하는 순간 시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시간은 제가 빨간색 t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차의 그때 위치는 100분의 1 t제곱이죠. 그때 자동차의 위치는 2분의 1 t-6이죠. 야 설명 읽어봐. 지금 이 빨간색 t 순간에 기차가 앞에 있어? 자동차가 앞에 있어? 기차가 앞에 있지. 얼마나 앞에 있어? 30만큼 기차가 앞에 있지. 그럼 누가 더 지금 큰 거야? 왼쪽. 얘가 30만큼 큰 거지. 그럼 작은 쪽에다가 30 넣어야 둘이 같아지겠죠? 푸시면 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나가자. 두 번째 방 이거. 내가 첫 번째 거 초대해 줄 테니까 두 번째 나가셔도 돼요. 선생님,
근데 얘가 더 높은 레벨하고 있어. 엄청 무서워. 이건 족발이잖아. 근데 왜 이거 아닌데? 이지야? 이제 알았어. 안 웃었어. 아니 콧물 나서 줄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런 거니. 이거 내가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시켜줘. 예의가 없구만. 여기 아니 콧물 나서 밖에 나가서 야 기분 좋다 지금. 아 싫어. 얘만 지하고 좀 어, 억지하지 마. 야 여기 와. 네가 먼저 씹으면 뭐 지도 못하면서 겁쟁이 시려. 예측이 건데 블랙이. 되게 아 야기문 사는 게 뭐야? 차들 죽고 그냥 가고 싶어. 모텔 맷지 없잖아. 없는 사람 찾아. 뭐라고? 갑자기? 어디 가니? 아 나를 따라하기가 비둘기. 두루미. 그거는 줄리고 병신아. 야 갑자기 두루미 졸라. 야 졸인데? 계속 졸았네. 졸이 맞잖아. 비둘기가 어리야? 비둘기가 두루미가 차들이 200야 지금 이렇게 비싼데 아 이제 약간 1000m 됐다고 너 좋냐 싶어도 돼. 아니 근데 한국 팀은 낭만이었어. 아 나 첼시 할 거야. 야 근데 어떤 건 몇억씩 가는데 이런 건 왜 1,000원이야? 그렇지. 차이 장난한다. 진짜 그 몇천 원도 있어. 사람을 가부를 보다니. 너는 여기 삐지는 분이야. 중간 1 우선 약간 그 뭐지 이제 출사부에 상품으로 주는 거. 재호야 너희 좋잖아. 재호야 화이팅. 진짜 갑자기 하는데. 난 너 응원한다. 호복지 호복지 호복. 난 너 응원한다 재호야. 시범이 여기야 북한 시범이 무슨 난 너 응원한다. 주영 은퇴 안 했어? 현역에 미친놈아 짱 빠르게 K리그에 쓰지 않아? 사실 제일이었지 근데 K리그에서 뛰어도 다 너무 좋아. 때문에. 좀 많이 줬나 애들이? 그리고 재호야 원래 전북 너 팬들 응원한다. 아 피파야. 여기 전북 팬 승주요 지혜 선생님이 12시에 오라고 부르시네요 아, 에이, 개소리야. 진지하게 버스 뭐라면서 개소리야. 응원하는 나. 쌤이랑 인스타 있었어요? 많이 뭐야? 지혜 과학을 야 미친 새끼가 어제 그랬더니 개소리. 승주가 형이 되지. 쌤 보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쌤이 미친 새끼야 그럼 개소리야. 이게 안 맞대? 진짜 많이 이거. 안 봤어. 나왔어. 7월 10분이냐 어디 그래서? 나 여기 딱 붙여야 돼. 야 기분 좋다. 얘가 많이 성장지 내가 되게 지가 윤혜야. 뭐라고? 노래한 데뷔 그렇게 잘하고 어떤 TV? 배터리 달던 나 매주 그 강화 실수했어. 이번 승관이 누구야? 170억인가? 물론 미친 새끼야
아니 날렸어 씨발. 이거 사가지고 얘는 나 곤살로 장난치는 곤살로 처음인데 얘는 아 여기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이런 아니야 거좀 그런 게 쏠쏠해. 저 이제 있는지도 몰랐던 애들 다 팔면은 막 몇십억씩 모이고 그런다. 컴퓨터 계정으로 핸드폰을 팔 수 있는 거야? 선물인데 처음이다 이거 야, 그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야 업그레이드? 팔았어 한국팀 진짜 그게 그 차이 준비되기 웃기고 차들이 좋던다니까. 아 오카는 존나 뭐야 실내에서 잠시만 내 친구 그 시즌별로 선수가 있잖아. 그러면 메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내 친구는 18년, 17년 그래서 나온다 그게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할까? 지금 우리가 한 명도 안 이게 이재명 이제요? 이재명 팬더짜리 야, 아니면은 뭐야 이거? 아니면은 파리 생제르맹처럼 그냥 네이마르랑 평생을 가게 있어 네이마르랑 메시랑 음바페 넣으면 그냥 이거는 세지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컨트롤이야. 이재명 팔까 뭐라고? 누가 이재명이라고? 이러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축구 선수야 이게 지뢰네. 나 얘 팬 시작했고 나 되게 돈 최고 찾는 거 같아 근데 살수 있나 지금? 하자지? 나 하자지 쓰는데. 하나 있어? 하자지 불러줘. 종류가 뭐냐? 이런 거 뭐야? MLS 이름이야 사람 사라지는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이 섬신 여기가 3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나지 이게 맞잖아요 이거 야 금가나 12,000원 아, 좀 에이. 나 아직 그거 시선도 언제 오신대? 그러니까 아니 오신대? 아니 그 센터 안 뒤집니다 진짜? 이영미공원 알지? 거기 옆에 어디요? 이영애 공항이 있잖아요. 너희 동안 쪽에 있는 진짜? 거기 옆에 지역이야. 아니 실업시설까지도 야, 없어서 이거지. 다 있고 연락 안 해가지고 쌤이랑 그냥 없었던 거 그래, 야, 요즘 수정이 많아서 다 있고 얘기를 아직 첼스라고 알고 있어. 노래? 왜? 아니야 쌤 안 해. 진짜. 이게 진짜 왜 날아가냐고. 여기 잘못했어. 지금 아이 개새끼. 아이고 어려워. 이거 승재 나 한결이랑 친하냐? 형님 친하죠. 어제 그거 얼마나 인타 너가 나와 친구랑 어, 또 혼자 안녕 너는 진짜 이거지 내가 맨시티 최대 실수다 존나 제일 비싼 돈 내고 제일 비싼 돈 내고 이거는 존나 안 돼. 등값은 못 하잖아 맨시티에서? 아니 잘하긴 하는데 맨시티 하면 싼 거 아니야? 너무 싸 맨시티 홀란드지 맨시티가 얘는 800만 냈다는데 얘는 1,000만 원 좋았는데 존나 오도 있고 등값도 홀란드 이름이 뭐지? 어디 있어? 홀란드야 팀에. 아니 잘하긴 하는데 등값을 못해 차라리 홀란 갔어야 돼 홀란 800억이라고 홀란드 졸라 싸. 아니 제일 뭐냐 그러네. 수능이 몇 억이었냐? 이제 공부 올랐어 나 왼쪽에서 유령이 끌어가는 이런 거 두번 터치해줘야 된다고 니
뭐냐 미시 넘기다 보면 가끔 여자분들 나오는 줄이 다 뜯으는데 미친 새끼가 몸을 야 좋게 이거 보면 딱 떠. 이거 보면 딱 떠. 이거. 아이고 이거 보면은 오딱 떴어. 아 승재야. 알고리즘. 여덟 번째 분이 여자 여기 딱 연습.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있거든. 아니야. 이게 그거 침을 옮긴다고 다가 아니야. 틀어지잖아. 누가 쳤어? 창희 쌤이었으면 정신 뭐야? 이제 옛날 그대로 창민 쌤은 착해서 그래. 사실 난 학생이 이 교당이 올라오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3시간에 계속 올라왔어. 계속 올라. 그리고 이 교단에 와서 여기 내 분필 가지고 칠판에 뭐 적는 건 더 싫어하거든. 이거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한 5번째 참고 있어. 근데 자 52, 53쪽에 이거 맨거 없습니까? 31번이요. 어허 30번 우리 지난번에도 했죠? 간단하면서도 했었던 말이죠. 30번. 뭐 이거? 사실 이거 간단해요.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8대 3. 8대 3이지? 네. 근데 요 보라색 삼각형은 노란색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인가? 네. 닮음이지? 그럼 얘도 성질이 비슷하겠네? 얘도 밑변 대 높이가 8대 3이겠죠? 네. 문제에서 3분 PQ 길이 물어봤으니까 PQ 길이를 X로 잡을게요. PQ를. 그럼 여기 높이는 뭐가 될까요? 8대 3이네. 8분의 3x. 8분의 3x 이렇게 되시겠죠? 아마 제가 이거 두 개 잡아주면은 사다리꼴 넓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 곱하셔야 되죠. 근데 높이가 뭐냐면 요 길이가 그럼 뭐가 되죠? 3에서 8분의 3을 뺀 거죠? 그거랑 4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7 빼기 8분의 3x 이게 사다리꼴 넓이지? 그게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32랑 똑같다 이거 보시면 돼요. 또 모든 활용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활용 문제가 보통 인수분해가 됩니다. 활용 문제 중에서 막 루트로 답 나오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셔서 맞아 푸시면 되고요. 54, 55 7번호
여러분 2차 방정식이 3과 4를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봐.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 x 빼기 3 x 빼기 4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보통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인수분해 된 형태로 많이 세우죠. 그럼 저 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사실은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요? 네. 두 식을 빼. 왜는 다르냐? 뺄 생각 못 해봤겠지? 알파가 나오네. 왼쪽 빼보시면요. 왼쪽 빼보시면 식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왼쪽 빼보시면 저거 인수분해 돼요. 해봐요. x 마이너스 저거 왼쪽 빼면 인수분해 돼. 해봐. 나 안 알려주고 싶어. 빼고 나면 a-b로 묶을 수 있죠. a-b로 묶었을 때 x-1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도 빼고 나서 이걸로 묶으시면 마이너스 베타니까 감마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오나? 네. 감마를 알파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 보시면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는 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는 0. 그럼 요거까지 빼보시면 요것도 는 0이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A가 B거나 아니면 X가 1이거나. 나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다.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알파가 1인 정도 뭔가 이상한데 모든 엑스에서 치과에 가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이러면 알파가 1이어야 되잖아. 네, 알파1 맞아요. 설명을 잘못 시작했는데 근데 애초에 a-b랑 그 얼 마이너스 b가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어쨌든 x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 그러니까 같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A-B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 잘못 풀었더니 답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거기 두 식에 둘 다 알파를 근으로 가지잖아. 그런 우리 근을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그러거든. 이 공통근 알파를 윗식과 아래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플러스 B는 0이고요. 아래다가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이거든요. 이 두 식을 빼면요. 빼서 인수분해해보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럼 두 가지가 있죠. A랑 B랑 같은 거나 아니면 알파가 1인 거죠. 근데 A랑 B가 같은 거 왜 말이 안 되냐면 A, B가 같으면 윗줄과 아랫줄이 아예 그냥 같은 식이야.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그럼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알파가 무조건 1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해 보시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요거를 집어넣어 보면 진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신기하게. 첫 번째 줄 볼까요? x제곱에 a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1이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뿔마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근이 누구랑 누구냐? 1이랑 마이너스 1. 근데 어제 저희 나 뭐 틀렸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감마가 A 나와서 둘이 더하면 애초에 저희가 알파를 알고 있는데 굳이 인수분해를 하는 감마가 A여고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A 더하면 해서 마이너스 1 나와서 맞아요. 아니요, 저 틀렸. 아니. 나뭐 틀렸지? 맞네. 1이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이 나오죠? 그럼 얘가 베타인 거고 두 번째 식 보시면 두 번째 식에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더 쉽죠. 얘는 1이랑 A 나오죠? 그럼 얘가 감마인 거고 감마. 그래서 베타 더하기 감마 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시면 맞아요. 찝찝하군. 그럼 우리 작업 몇 분에 끝나야 되는데? 11시 반. 반? 11시 반? 네. 확실해? 반? 네, 확실합니다. 9시 자, 59, 58쪽에 질문 있어요? 56쪽 돼 있어요? 56쪽에 질문 있어요? 56쪽에 3번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56쪽에 3번 닮음 쓰시면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8쪽에 질문 있냐고? 없죠? 59쪽에 질문 있어요? 여러분 그 58쪽에 5번 문제 있잖아요.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이요. 이거 여러분 백지에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제 슬슬 여러분 내년부터 격동을 해죠. 내년부터 삼육중학교가 중1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로 했어요. 네? 중1도. 중1의 시험을 왜 봐요? 본대요. 자영내가 없어졌대? 우리가 마지막 성적이 들어가는 성적에 거. 들어가. 연습이 아니라. 확정되진 않았는데 아마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커. 아, 힘들죠. 와, 내가 1년 늦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냐? 1학년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2, 3학년들은 이제 점점 하나둘씩 학교에서 서술형 낼 겁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학교가 장자중학교, 서수령 그리고 구리여중, 네, 구리여중 난리 났었죠. 왜냐면 서술형만큼 점수 맞추기가 좋은 게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시험 내실 때마다 부담이거든요. 난 보통 평균을 한 70 정도로 맞추고 내야지 라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못 봐서 60이 나와도 곤란하고요. 난 70에 맞춰 내야지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봐서 80이어도 곤란해요. 그럴 때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서술형이거든. 평균이 60 나왔어. 그럼 좀 서술형은 후하게 채점하지. 얘가 틀렸지만 이런 거 부분 점수를 했으니까 부분 점수를 좀 줄까 하고 점수를 올리고. 이거는 김문선의 노랑이 잠깐만, 이거는 심증이지 물증은 아니에요? 네, 피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잘 보면은 이제 깐깐하게 서술형을 까겠지? 이래서 이 서술형 자식. 없어져야 돼. 이 자식 뭐 예를 들어 뭘로 할까? 인수분해 안 해놓고 뭐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했어? 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진짜 넣으시면 안 돼. 중간과정 안 써놓으니까 감점하고 점점 심해질 겁니다. 보통 5번에 저 완전 제곱식 만들어내는 저것을 왜 백지에도 할 수 있으면 좋냐면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59쪽에 질문 있냐? 없지? 나 못 들은 거 아니고 없지? 넘어간다. 60쪽, 61쪽에 질문 있냐? 차광정식이어서 잠깐만. 아 맞아, 나 아까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아까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지나가가지고 잘 됐어. 지금 해야겠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적을 때 이거 적으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죠. 이거 꼭 적으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안 적어도 돼요. 저는 개고수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필요한 문제인지 안 필요한 문제인지 착착 구분할 수 있고 난 안 적어도 돼. 됐지? 그럼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워. 그지? 네. 재호야? 읽어봐. 아니 그거 부르는 게 읽어봐. 알파 더하기 베타. 승주야? 네. 읽어봐. 알파 플러스 베타요. 윤서야? 읽어봐. 주은아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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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예술의 가사에 있는 것 같아. 준서야. 저야. 너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불쌍해 보이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너보다는 비통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 얘들아, 이거 왜 자꾸 제가 시키겠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자, 읽어보자. 자, 이거 뭐야 이거? 알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라고 읽는 거야. 제가 제일 근접했네요. 누가 근접한 건데? 알파 베타가 누구이잖아요. 자, 두 근의 합이라고 읽는 거야. 저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읽지만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분의 1로 구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이다. 얘는 두 근의 오. 곱이겠죠.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하냐면 그래야 이게 읽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차죠. 두 개를 뺀다는 행위 자체가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얘가 30kg야. 근데 얘가 100kg야. 그럼 둘이 몸무게 차이가 몇 나라고 할 때 두 개를 빼서 70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절대값은 왜 필요한 거야? 실수로 30에서 100 빼가지고 마이너스 70 나와도 절대값을 붙여놓으면 안전장치인 거지. 무조건 양수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두 근의 차다. 아니 근데 그래서 외워? 자, 나 외우고 있다 손. 난 이 공식을 외워요 손. 맞아. 지금 여기 거의 20명이 들어있는데 이걸 반이 안 된다고? 이거 얘들아 이걸 왜 내려. 나도 기억나. 자 외우자. 여러분 이거 두 개 너무 잘 외우고 있죠? 왜냐면 아마 여러분이 아직도 외우고 있다는 건 현재도 자주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뭐든 그렇잖아. 잘 안 쓰는 건 잊혀지기 마련이잖아. 잘 쓰니까 그런 거지. 얘도 진짜 잘 써. 자 외워놓은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외우고 후회했어? 외우고 후회했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외울만 해요.
자주 쓰거든요. A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왜 그렇게 별거 없어. 니들이 아는 그 근해 공식 두 개 그냥 빼면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주의사항, 우리 보통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가끔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귀찮다고 여기 안에 짝수 판별식 넣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짝수 판별식 넣으시면 안 돼요. 바보. 여러분 짝수 판별식 보통 제가 적을 때 혹은 선생님들이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 봤어요? 네. 왜 이렇게 적는지 알아요? 4 나눠서 원래 기본 판별식보다 4배만큼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가 4분의 1짜리를 집어넣으시면 딱 루트까지 씌워서 절반짜리 답이 나와요. 얘랑 얘 몸무게 차이가 70kg인데 짝수 판별식 쓰면 35라는 답이 나와버리는 거라고. 안 돼. 아시겠죠? 왜? 항상 기본 판별식 쓰셔야 돼요. 여기 요거 외워두시면 편리하게 쓰니까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희 쌤도 외워야 시켰는데. 그 신발끈 공식 알죠? 신발끈 공식 뭔지 알아? 그거 외워서 편리했어? 매우. 유용했어? 네. 그거보다 딱 한 10배는 편리한 것 같은데. 신발끈 공식은 애초에 쓸 일이 거의 없어. 아니야? 동의 못해? 그래? 많이 쓰는 거야? 그래? 나는 쓰다 보면 신발끈 공식 차라리 그거 하고 있느니 그냥 정직 때려가지고 높이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종종. 참. 신박하는데 그런 말 하면 발끈해요. 이번 건 좀 참신했어. 좀 참신했어. 점점 발전한다. 자, 60쪽, 61쪽에 14번 봐봐. 14번. 이 숫자가 뭐가 낯이 익지 않냐 이거? 이거 황금비네. 황금비네. 야 그럼 A랑 B 다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그 황금비 나오는 식 외워요? 그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죠?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이면 생각해봐. 근해 공식 썼을 때 허수 I 나와요. 이건 오메가 나오는 식이고 이게 황금비 나오는 식이죠? 계산해보시면 A랑 B 바로바로 적고 시작할 수 있죠.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적고 시작하면 편리하겠다. 넘어가시면 그래 3번 나왔으니까 하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황금비 얘기를 해줬는데 3번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은 3번. 대신 제가 지난 시간에 3번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요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홀쭉이와 넓적이가 있고 걔네가 다 황금비를 이룬다까지만 설명해주고 왜 그런지는 안 보여줬거든요. 의지합니다. 재현아 재현이도 연기 안 되거든요. 세게 때려줘. 졸라 세게 때려. 살살. 네, 살살 때리고. 카메라 건들지 말고. 좀 낮춰. 또 사야 돼. 좀안 터졌어요? 아팠어? 이거. 아니 손가락 맞아. 내가 니들 때릴 때 별로 세게 안 때린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이런 소리도 나네 저기다 잘했어. 따로.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길이가 x고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것까지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 길이도 x잖아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각도 찾는 건 안 해드려요. 각도 찾는 건 심심하면 니들 집에서 해. 근데 요 노란색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한 변의 길이 1짜리 정오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1이겠죠? 여기까지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보라 색깔이랑 요거 전체랑 둘이 닮음이죠? 네. 닮은 비를 세워보시면 x 대 1을 얘 대 얘는 전체 삼각형에선 1 대 1 플러스 x 요거랑 같은 거죠.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내항해고 외항해고 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황금 비식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왜냐면 이번엔 x가 1보다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걸요? 와우. 노잼. 방금 게 아니. 하면 1번이랑 2번까지 되고 근해 공식 쓰면 3번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 번 볼까? 딱 봐도 4번을 많이 물어보겠는걸? 이 식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래. 응? 마이너스 10점까지 오면 T형은 T축제가 앞에서 마이너스 등 있을 때 P가 있으니까 둘 다 P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P랑 60만 원이고 소수 65 안에 있는 수 중에서 모든 남들이는 수평이어야 돼. 그게 눈에 보이면 최고지 최고인데 안 보인다고 뭐라고 치고 말했는데.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치고 근해 공식을 구해보시면요 여러분 2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요거 제곱하면 4p 제곱 플러스 65p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답니다. 나 뭐 틀렸나?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 틀렸나? 아직 이상하지. 나뭐 틀렸는데? 아니 어떻게 맞아요. 아 맞죠? 네 마이너스 4. 아 맞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유리수들이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제곱수가 되셔야 되는 거죠. P 4P 플러스 60. 그럼 얘를 p제곱으로 묶어보시면 얘는 4 더하기 p분의 6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이미 제곱이니까 얘가 제곱수 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딱 보이지 않나요? p가 13 들어가면 약분해서 5 되고 더해서 9라는 제곱수가 되시겠죠? 아니 미방법 좋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아. 근데 뭐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가 한 마리나 제가 한 마리나 둘 다 좋은 얘기인데 유리수라는 건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 아니겠니? 그렇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P는 소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인수분해 되는 방법이 뭐 1 곱하기 65P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 4가 안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P가 요 65 안에 있는 거랑 똑같지 않겠니? P가 지금 60원이면 똑같다.
65가 5 곱하기 13이잖아. 네. 만약에 13이 P랑 같은 거라고 보면 이거 마이너스 5P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니? 네. 그럼 딱 인수분해 되는 거고요. 오 뭐지? X 마이너스 5P랑 X 플러스 P로 그래서 P가 13이래. 이 얘기잖아, 대충. 그리고 나서 5번을 푼 다음에 6번을 푼 다음에 8번을 풀고 끝내면 되겠죠. 7번도 할까요? 아닌가? 마음을 좀 바꿔볼까? 52, 53의 질문 6번이요. 8번이요. 5, 6, 7, 8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6, 7, 8 재환아 보고 싶었어. 너 없으니까 애들이 무슨 너무 수업 시간이 너무 조용해. 종기 마냥. 문제 10%도 재물 소모해야 제 기억에 5번 문제가 아까 그 소금물 문제랑 더불어서 여러분 선배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3대장이 아까 그 소금물 퍼내는 거, 두 번째가 버스랑 기차, 세 번째가 요거 세 개는 해마다 겁나게 물어봐요. 오늘 3대장을 모두 다 했네. 하루가 몰랐어. 더 신기한 건 니들 선배라고 하루에 안 접했겠니? 접했잖아. 다음에 또 물어봐요.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 예식에서. 그에다가 또 마이너스 보면 마이너스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끝나고 진행한테 마이너스 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근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우리 아까 버블티 문제처럼 요 문제도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못 미정이가 미정이 멍청한 가시나가 근해 공식 하나를 못 외워서 우리 이렇게 먹이고 있잖아. 뻔네. 지금 얘가 외운 근해 공식을 거기 문제에 적어놓은 걸 제가 두 개 따로 적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랑 6이 나왔다는 건 얘가 6이라고 미정이는 생각했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 근각의소의 관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 제외하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구하잖아. 딱 따라서 한 번씩만 해본대요. 얘랑 얘 더해봐요. 요거 더해봐요. 어떻게 돼요? A분의 2B 되죠. 근데 그게 실제 숫자로는 몇인 거래요? 3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곱해볼게요. 얘랑 곱해볼게요. 자, 암산 A제곱분의 분자 합차 공식이죠? 분자 합차 공식이니까 계산하면 4A인 거 보여요? 네. 그럼 약분 대시면 어떻게 돼요? A분의 4C. 이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뭐예요? 2분의 3A이고 C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9A가 되는 거죠? 이거 첫째 줄에다가 슉슉슉 대입하시면 AX제곱 플러스 2분의 3AX 마이너스 2분의 9A는 0이거든요. 어차피 A가 0일 리는 없고 약분하고 나면 숫자만 남는 식대. 그 다음에 직접 인수분해해서 다시 구하시면 돼요. 직접 인수분해해서 다시 구하시면 알파랑 베타 다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번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미정이가 생각한 애들을 진짜로 한번 더 해보고 곱해보면 바로 답이 뿅뿅뿅 나오는 건데 처음 푸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더이다.
다른 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학생이 금요일 밤부터 밥을 새서 MVP 숙제를 진짜 열심히 하고, 걔는 딱 하필이면 원래 수업도 화목토반이라서 본 수업 숙제까지 진짜 밤을 새서 열심히 진짜 밤을 새가지고 아침까지 다 한 거야. 희한하게. 그리고 졸려서 학원에 나갔어. 와. 예? 지난주. 정말 쓰러지는 거. 그래서 걔가 지난주에 교훈을 얻고 이번 주에는 숙제를 안 했어. 이번 주에는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 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려 2시간이나 잤어. 2시간이나. 그래서 숙제를 전혀 안 하진 않고 다 못했어. 몇 퍼센트 정도였나요? 물론 80% 정도 한다. 그거 많이 대신 본 수업은 빵프로. 2시간 동안 이게 어디? 대신에 학원은 왔어. 자, 학원에 오고도 스스로 기분을 되게 우울해했어. 이게 어디? 난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숙제를 다 못한다는 그 기분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 애가 2시간 잤으면 얘가 놀았어?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근데 숙제를 못했잖아. 애가 되게 그래서 우울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근데 내가 뭐 참고로 걔는 니들 중에 없어? 서로 의심하지 마. 저 새끼인가? 의심하지 마. 아니야, 니들 아니야. 다른 반인데, 야 어차피 메커니즘은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숙제 내주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지. 왜 숙제를 전날 밤부터 하냐? 오늘 내주면 오늘 집에 가서 해라. 토일 시간 많잖아. 왜 그걸 금요일 밤부터 하려고 하니까 애가 막 힘들지 했더니 안 된대. 선생님 안 돼요. 저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MDP를 갔다 왔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휴식이 필요해요. 이야. 저는 오늘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오늘 공부를 이상하다. 할 말이 없다 내가 씨. 주간에 야근하는 거네요. 멋있다. 자기만 철치. 좋은 표현인데. 좋은 표현인데. 자, 그 옛날 이소부화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래요. 오늘 숙제 해온 거 한 절반 되냐 절반? 절반 넘어요. 아니 다 해온 사람의 비율이 한 절반 홀딱홀딱 넘어가잖아. 어? 오늘 집에 가서 숙제 하라고. 전주 알았어? 차범 알았어? 김규민 알았어? 김재호 알았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일자로 앉아가지고. 누구랑 키가.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B 있잖아요. B. 통분 좀 해봅시다. 통분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y제곱분의 xy 플러스 1이죠. a라고 하는 걔도 통분 좀 해봅시다. x제곱분의 xy 플러스 1이죠. 여러분 지금 a분의 b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분의 얘 하시는 거네요. 번분수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딱딱 약분데 약분되고 어떻게 돼? y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남지요. 즉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을 보면 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네가 y분의 x를 알면 제곱한 것도 구할 수 있겠지. y분의 x가 예를 들어 루트 5야. 그럼 제곱하면 답이 오겠지. 오 y분의 x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들 y분의 x를 구하면 답이 된다는 얘긴데 플러스 x분의 3. T로 치환합시다. y분의 x를 t로 치환하고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 첫 번째
그럼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 t 플러스 t분의 1은 3이 되죠. 양변에 3 곱해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해 공식 하시면 돼요. 해봐. 지금 해봐. 지금 해봐. 오, 또 착각할 뻔했어. 50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30분에 끝나는 거야. 50분에 끝났으면 음식하래.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근해 공식은 답이 2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양수야. 근데 둘 중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부터 크겠죠. 여러분 치환한 t라는 애는 y분의 x입니다. y가 큰 숫자예요? x가 큰 숫자예요? x가 큰 숫자죠? 그럼 t는 1보다 큽니다. 큰 거 골라야 돼요. 둘 중에. 제가 아마 첫 시간 시작한 이래로 매 시간마다 다음 단어 숙제하는데 팁을 드렸을 거예요. 뭐 인수분해 할 때는 2팽, 3팽 뭐 이런 거 알려줬었고 아, 네. 황금비랑 역수근 같은 거 알려주고 했고 그래서 2차 함수에도 드릴 팁이 있어요. 근데 그 팁은 오늘 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숙제 다 하고 나시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팁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그냥 2차 함수 숙제 여러분 하시던 그대로 풀어오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보자. 최씨. 아까 너 절대값 문제 들어가는 문제 맨 처음 문제인가? 그거 범위 나눠서 푼 사람 손 들었을 때 너 들었지? 안 들었어? 자, 아까 여러분 그 맨 처음에 하셨던 7번 문제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는 범위를 나눠서 푸셨다면서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고 절대값 문제를 푸는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이다라고 칭찬했거든요. 가우스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가우스도 범위를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나누는 게 절대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범위 나눠요? 0에서 1, 1에서 1, 2에서 4. 그렇죠. 가우스가 들어간 녀석의 범위는 정수마다 다 끊으셔야 돼요. 0에서 1, 그 다음 1에서 2. 누가 대답해 준 거야? 이랬다가 했죠. 뭐. 저요. 중성 목소리인데? 3. 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0에서는 지금 등호가 없어서 제가 뺐는데요. 1과 2는 여기다 등호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럼 시작하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가우스를 씌웠을 때 무조건 0이 되죠. 0. 몇 몇에다가 씌우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이 적힌 식을 다시 적을 수 있어요. 어떻게? x제곱은 x. 그죠? 네. 자, 양변 x로 한 번씩 나누면 x는 1이죠? 이거보다 7번이 안 되잖아. 아니다. 양변 x로 한 번 딱 나누면 x는 1 되는 거 맞죠? 누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 씨. 범위하고 이거 안 되는데. 넘겨서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되고 x는 되는 게 없어. 0과 1 이렇게 나오죠? 네, 다만 검증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전제 조건에 맞는지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수업을 하는데 어제 수업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귀여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데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여러분이 병아리들을 데려왔어요.
병아리를 100마리 정도 데려왔다 쳐봐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랑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 야, 우리 이 중에 파란 병아리를 찾아보자 라고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기서 누가 불러. 윤우가 야, 파란색이다 하면서 공작새 한 명 데려왔네. 아니, 우리는 병아리 중에 찾기로 했잖아. 근데 파란색이라고 왜 공작새 데려오냐고.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찾기로 했잖아. 근데 이런 거 데려오시면 안 된다고, 그죠? 범위 벗어나니까. 똑같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가우스 X는 무조건 1 나와요. 1과 2 사이에 있는 애들은 1점 몇몇에다 씌우면 이거 넣고 다시 식 세워보시면 와우! 황 B 그 중에서 범위 안에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아마 플러스가 있겠죠?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이것만 맞는 답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알아서 해라. 이 골든 라시오? 오늘 뭔가 이런 가시나 팔 번 문제 처음 풀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기도 하거든. 잘 들어봐봐. X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는,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지. 네. 지금 이 문제에서 소수 부분을 y라고 부르랬잖아. 네. 내가 말을 안 걸어야지. 그럼 y는 0과 1 사이의 숫자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에서 x가 무리수라 그랬으니까 소수 부분이 0일 리는 없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얘는 1보다 커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왜요? 그쵸? 1보다 작은 숫자는 오히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0과 1 사이에 있어요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맞아? 네. 그럼 얘 봐봐. y 제곱도 여전히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0. 몇몇몇몇몇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합쳐서 20이 되려면 19. 몇몇몇몇몇몇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인정? 인정. 야, x가 제곱해서 19. 몇몇이 된대. 그럼 이 x는 4보다 커, 작아? 커요. 4는 제곱하면 16이 될 뿐이잖아. 그죠? 5보다는 작아요. 작죠. 그럼 여러분 이 x의 정수 부분 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몇이에요? 4. 이게 4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x는 y에다가 4를 더한 거죠? 이런 식을 찾게 된 거거든요. 오. 자 봐봐. 문자 xy 두 개. 여러분 식 하나, 식 하나, 식 두 개. 이제 여러분은 x랑 y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묻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x 구하라 그랬어? y 구하라 그랬어? X. x 구하라 그랬지? 웬만하면 그럼 이 식을 x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넘겨서 y는 x 빼기 4로 고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차 방정식 푸시고 x값 구하실 수 있어요. 와. 조금 생각하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Y제곱을 보니까
보니까 그래도 공부계나 했다고 2차 방정식부터는 확실히 좀 체급이 달라지네. 2차 함수도요. 기억 잘 떠올리시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되고, 남은 시간에는 틀린 거 고치세요. 다 고친 사람만 뒤에 숙제하시고